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지의 발생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수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수지가 5개로 분화되었나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만 5개로 분화된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물고기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고 동물이 됐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진화론에서는 물고기 지느러미에도 오지골이 있고 이 뒤에 지느러미가 발이 붙어가지고서는 10개가 있고, 또 동물도 마찬가지로 5개의 분화돼서 5개로 분화돼서 오지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늘 볼 수 있는 소도 이 주먹같이 하나지만 그거를 해보면은 진화돼서 그런 거지 처음에 오지골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국민학교 도화책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할 때에 이런 것까지 얘기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진화론이 아니고 이 수지에서 우리 인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를 하는 데는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 분야에 속하니까 여기서는 외로 하고서는 수지가 5개로 분화됐으니까 분화된 5개의 역할이 뭘 하느냐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지가 5개로 분화됐고, 수지가 5개로 분화되는 동시 거기에 혈관이 모두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인체는 전부 혈액이 흐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혈액을 먹고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체부에 이렇게 혈관이 다 있는 것이, 그 결과가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은 수지로 나와서 수지에서 모두 수용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수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지에서의 이 역할이 5개인데 수지가 인체에 변하는 게 일로 다 모여가지고선 수지마다 그 말초에서의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수압이 변화를 지각신경이 알아차려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데, 전기 일으키는 방법이 자극이 어떤 곳에 따라서 밖에서 하는 자극 주는 것도 전기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전하게 됩니다. 그 전기 일어나는 것이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서 전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날 때 전기의 폭과 다르게 전기 형태가 달라진다, 이거죠. 수지에서만이 아니라 인체 전체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든 수압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 안에서 혈액을 모이면 그 수압이라고 해서 수압이 변화가 생기는데, 그 전체 전신에서 생기는 수압의 그 상태를 전기가 일어나서 지각신경이 그것을 알아서 대뇌 피질이라는 것으로 보냅니다. 요게 지금 대뇌 피질인데, 우리 뇌에 있는 전체의 피질인데, 일로 다 보내는 거 부위별로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여기서 자율신경 중추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발에서 가는 건 여기고 손에서 가는 건 손이 가리키는 대로 여기에 일지, 이지, 삼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소지를 약지 뭐 이렇게 하고 부위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로 혈관이 이렇게 분화돼서 들어가는데 양쪽 수지 하나 양쪽으로 바닥에는 동맥이 두 가닥이 들어가고 여기서 매로 바닥에는 동맥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뒤에는 등 쪽은 정맥이 두 가닥으로 해서 이자로 흘러나갑니다. 여기에서 끝머리 말초에서 동맥혈이 정맥혈로 연결돼서 앵길 때 그 부위를 문합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부위에서 수압이 그 혈액이 많이 증가되고 감소될 때에 생기는 변화가 생기는 압력을 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전기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지각신경이 받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뇌 피질로 보냅니다. 수지령으로 보내면 수지령에서 다시 내 연수라는 곳으로다가 지시를 내려서 연수에서 망상체라는 데하고 중추신경으로 배급을 합니다. 교통정리해서 보내면은 이 반사 신경이 반사를 해가지고서는 밖으로 다시 신호를 발신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 혈관이 하나가 가다가 양짝으로 갈라져서 양짝 손으로 수지로 갑니다. 이 여기도 양짝 수지로다가 하나가 갈라서 두 짝으로 가고 이 다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혈액이 증가하면은 다른 데서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또 두 개가 증가하면 세 군데가 적어지고 세 군데가 많아지면은 두 개가 적어지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하겠기에 이제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손끝에서의 혈압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 혈액을 증가하는 용량이 얼마냐 이거부터 우리가 기초의학에서 밝혀진 거를 말씀드리면은 0.01mg에서부터 1.5 mg까지 폭이 1.49까지의 폭을 가지고서는 늘어났다 줄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여기 동맥에서 들어가는 혈액이 이 정맥하고 1대1로 돼야 되는데 1대 나가는 게 1이고 이 나가질 못해서 고인 것이 2가 될 경우에 혈액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0.2, 0.3, 0.5 이렇게 폭이 늘어갈수록이 바로 이 전기를 일으키는 충격파가 넓어지고 커지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지각신경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수지에서의 생성 구조가 왜 5개로 했으며 왜 혈관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왜 여기서 그렇게 저장을 늙었다 죽었다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왜 알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내장의 동맥 운동이 자가 운동이 자동적으로
질서를 형성해서 중추신경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일로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몸으로 돌아서 그것을 손에서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손에서 그걸 알아내면은 바로 그것이 자율신경의 작동 상태를 알아내는 거고 또 내장의 혈관 자가 운동 상태를 알아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손에서 이걸 재면은 수용 질서, 이 자율신경을 받은 질서니까 수용 질서. 그 다음에 발생할 때는 보낼 때는 그것을 이제 다른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거를 검증을 한다면 아무 자극 없이 우리가 이 손에서 압력을 재려면 손은 압력 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재면 전체 5개를 잰 거를 합쳐가지고 5개로 나누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 평균치보다가 높을 때 그걸 고혈압군이라고 하고 그보다 낮은 것을 저혈압군이라고 하는데 그 저혈압군, 고혈압군이 하나가 일지가 고혈압군일 때는 4개에서 가는 게 일지로 조금 몰려서가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손끝에 요게 심장근 천상궁이라고 해서 일정한 여기에서 혈액 양이 일정하게 나가야만 되는데 5개가 한쪽으로 더 가면 한쪽으로는 덜 가는 것이 그게 물리법칙이고 자연법칙입니다.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재보니까로 하나가 되고 고혈압군이면은 4개가 저혈압군인데 일지가 고혈압군이면 다른 거 4개 2, 3, 4지가 저혈압이 되고 또 저혈압이라는 거는 꼭 평가의 표준 혈압은 혈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이 높으면 혈액이 많다. 혈압이 적으면 혈액이 적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가 전부가 다 하나씩 각자 하나씩만 적어될 때는 나머지는 전부 4개가 저혈압군이 되고 또 하나가 많아지면 적어지면 4개가 고혈압군이 되고 이런 대원칙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질서를 보면은 하나가 적어졌을 때 하는 그걸 전체를 해보면은 10개의 질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5개 아닙니까? 5개의 고혈압군이 5개고 하나가 고혈압일 때 5개 또 하나가 저혈압군일 때 5개니까 합치면 1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가 일지가 되면 4개가 이렇게 저혈압이 되고 일지가 저혈압이 되면 4개가 고혈압군이 되고 자, 여기는 이지가 저렇게 하나 고혈압일 때, 이지가 고혈압일 때 나머지 4개가 저혈압, 이지가 저혈압일 때 나머지 3지 질서가 이렇게 되고 4지 질서가 이렇게 되고 모두 이렇게 똑같은 질서 공식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는 어떤 조작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질서가 고정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가게 되면은 바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지가 적어가는 건 또 그렇다고 이게 질병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 똑같으면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되죠. 사람이 움직이면 반드시 기관 중에 하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질서의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와가지고서는 2개, 3개가 오게 되면 바로 질서가 형성되는데 그 질서가 오래 가게 되면은 바로 질병을 유발하는데 혈관이 긴장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때가 끼어가지고서는 경직되면은 똑같은 신호가 중추신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동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서 조절하던 능력을 떨어져서 바로 병이 오는데, 이때에는 손에다 자극을 줘서 혈류를 조절해서 혈류를 변화시키면은 모든 그로 인해서 생긴 병이 자동적으로 낫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지에 여기서와 같이 이계 수지가 고혈압 군일 땐 세 개가 저혈압이 되고, 세 개가 고혈압 군일 땐 2개가 저혈압 군이 되는 것을 검증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일일이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공식,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전자책을 보거나 지금 이 종이로 해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책자가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구체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 못하지만은 요걸 요대로 보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저거 하면은 전자책을 보게 되면은 다 할 수가, 다운받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일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동화작용, 이런 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반대로 됐기 때문에 역동작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 역동작용이라는 수를, 새로운 수로인데 이게 썼느냐면 이 혈관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작용, 또 이건 같이 확장되니까 같이 수축되고 같이 확장되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했는데, 이걸 동양에서 얘기한다면 이걸 상생관계, 이걸 상극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아까 수지 신장궁에서 나갈 때 한쪽으로 더 많이 가면 한쪽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저기 많아지는 것은 서로 상조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상극관계라고 하면 안 돼서, 여기서는 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화관계 또 역동관계 이렇게 단어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혈관상의 이 끄트머리 말초에 혈액이 증가하고 감소가 아까 얘기한 대로 1.49 mg까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러냐 하면은, 이 소동맥하고 요거 세이동맥인데, 이 세이동맥까지는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 말초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 이 근육이 수축되면 같이 근육이 수축되고, 근육이 확장되면 같이 확장되는 이런 현상이고, 혈액이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요것이 혈액을 여기 오는 걸 조절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율신경은 신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혈액이 많이 가면은 어떤 의미가 있고, 혈액이 적게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내장에서 여기 손이 내장과 신경의 작동 상태를 수용하는 데라고 했으니까, 내장에서 자율신경에 지시하는 내용 중에 촉진자극,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지정해서 지시를 하고 요구하니까, 바로 그 지정해서 요구한 것이 손에서는 어떤 양태로 수용되는가를 알기 위한 검지입니다. 여기에
자석 애누국을 낀 반지를 끼면은 바닥에다가 애누국을 가게 되면은 혈액이 덜 가서 감소하는 게 됩니다. 박동을, 심장 박동을 감소하는 게 되는데, 요걸 끼고서는 요골동맥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박동수가 4박 내지 5박이 줄어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심장에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손 등에다가 자석을 보내게 되면은 나가는 혈액을 막아주니까 끄트머리에 혈액이 고이게 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의 맥파를 보면은 심장의 박동수가 4박 내지 5박이 늘어갑니다. 이건 뭘 때문에 그러냐 하면 심장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박동수가 늘어간다는 생략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각 시별로 자석 반지를 끼고 손에 재봤더니 어느 손가락이든 간에 혈액이 많이 가면은 박동수가 늘었고, 혈액이 등에 닿아서 하면 줄었기 때문에 각 지마다 그 줄구한 그거를 앞에서 얘기한 검증에다 결부를 시켜 놓으면은 그 질서 속에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일정한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다음 각 장에 응용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체가 왜 손가락이 적고 크냐? 이거는 적고 크다는 것은 혈액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손가락이 5개지로 갈라졌고 5개지가 갈라진 게 단순히 질서만 하게 돼 있느냐? 그렇지. 그 질서를 가지려면은 5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각 지마다 내장의 거를 수용하니까 내장의 표적기관이 어디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아까 혈압을 재가지고 질서를 찾았는데, 자율신경 작동 질서를 찾았는데 알아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하자면은, 첫째로 이 각 지마다 혈액을 보내는데 그 방법이, 이러한 기계를 가지고서는 자극을 주어서 하게 되는데, 이 기계는 우리가 전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질이. 하나는 교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직류라는 게 있는데, 직류라는 기계는 일본에서 들어가서 처음에 하다가 인체에 해로운 빨간 그 홍점이 생기고 이래서 그걸 못 쓰게끔 허가 취소해서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류라는 거는 앞으로 진행을 안 합니다.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안에서는 되는데 그 밖으로 진행을 못하니까 혈류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저주파로 발명 특허를 낸 게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류를 해서 하는 게 미국에서 또 교류해서 하나 하는 게 해서 7개인데, 이 둘 다 전기 성질 때문에 안 되겠어 맥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서 발명 특허, 국제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맥류라는 것을 할 때는 인체 해롭지도 않고 또 진행이 됩니다. 교류와 달리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전기가 혈류를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 끌고 가고 못 가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것을 설명하자면은 이게 안 나오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맥이 이렇게 되고 정맥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두 마리 동맥이 둘이 있어서 혈액이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정맥은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몸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면은 플러스에서 앞을 진행해서 돌아가지고서는 마이너스로 오기 때문에 전류가 이짝 방향으로 전기가 가게 되면은 이온 물질이라는 게 뭐냐? 극성을 가진 물질을 이온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극성을 가진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극성이라고 하는 건 자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끌려당긴다.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거에 따라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따라가면 플러스는 그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던 방향으로 가던 혈액 양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바로 양이 줄어든다. 흐르는 거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가는 법은 없고 흐르는 걸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다. 반대로 여기다 대면은 이것이 이 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 물질이 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 물질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짝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 그 두 마리에 고이게 된다. 그럼 뭐가 되느냐? 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요대로 여기다 대고 해도 보가 돼서 혈액이 잘 가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이때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데 요 실태를 지각신경이 알아서 앞서 얘기한 것 같이 전기 파장을 가지고 전달하면은 뇌 피질, 대뇌 피질 수지령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수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자율신경 중추 망상체로 보내서 신호를 재발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지가 자율신경 신호를 발진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다시 말하면 체부에서 혈류 변화가 생길 때 그것을 내장으로 반사도 하지만은 내장하고 체부 반사한 혈액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 조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자극을 주었을 때에 자극이 연속되지 않으면 앞 시간에 얘기하듯이 계속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계속 이게 자극이 연속돼야 내장에서 체부로 반사된 혈관 수축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수축됐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계속 발진 안 되면은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됩니다. 이 체부 반사된 혈관이 호르몬 분비될 때까지 수축해 있어야 어느 보이는 고링성, 어느 보이는 아드레날린성 호르몬이 분비돼야 수축되고 이완된 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수지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 생성됐다, 또 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내장에서 내장 혈관을
표적기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걸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서 호르몬을 분비를 검사를 통해서 그 표적기관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검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검사하는 동안에 자극해서 5분 동안 자극해서 10분 만에 나오는 거 있고 5분 만에 나오는 거 있고 호르몬이 30분 만에 나오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오려면 지속적인 자극이 지속돼야만 호르몬이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10분마다 나오고 하는 걸 비교해 보니까 호르몬이 나오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랬고 또 일정한 질서가 손에서 있듯이 내장에서 분비하는 내분비선의 호르몬도 역시 서로 연관돼 가지고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왜 있느냐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인체엔 호르몬이 내분비선이 있고 외분비선, 즉 우리나라 말로 요새 새로 나오는 거는 조직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외분비선. 어떤 것은 혈액이 많이 갔던 적게 갔던 변화만 있으면 분비되는 것이 조직 호르몬이고, 또 내장에 지배를 받는 소위 내분비선은 이 혈액이 더 가고 덜 가고, 다시 말하면 자율신경이 가서 수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더 나오고 덜 나오는 이런 기전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분비선 호르몬은 세포에서 나오는 거는 농도 기울기, 확장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알았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조직이 수축되면서 분비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전체가 다 보면 전체를 나오기 전에 지금 분석을 이걸 먼저 듣고서는 그걸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걸레에 물이 붙은 거를 짜니까 물이 빠지는 원리나 똑같은 겁니다. 조직이 수축되면서 짜야만 나온다는 이런 원리도 이번에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과거에 기록된 호르몬 분비하는 것은 농도기구에서 자동적으로 만든다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조직의 수축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여기 이거를 본다면은 모든 이 내분비 선의 호르몬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했을 때 분비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장의 동맥과 각 내분비선의 동맥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내장 동맥의 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 동맥이 수축되면 이것도 내분비선 동맥도 수축이 되는 거예요. 내분비선이 확장이 되는 것은 동맥도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이 똑같이 똑같은 신경에서 같이 움직인다. 즉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관을 수축하면 내분비선에 들어가는 혈관도 수축이 돼서 혈액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빠르니까 이 속도 조절을 혈관 신축으로 하니까 빠르고, 또 덜 들어가게 하게 되면은 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조직이 수축이 돼야, 덜 들어가야 그 혈액이 못 들어가니까 동맥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감신경은 직접 이중으로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안에는 평활근이라고 해서 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민문이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신경의 지배를 안 받고 이 양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법칙으로 양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있고, 뇌피는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직접 늙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모세혈관 수축시켜 가지고서는 그 압력에서 간접적으로 이완을 시킵니다. 교감신경은 그 조직에 직접 분포돼서 그 호르몬이 이 동맥을 직접 수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수축이 되면은 바로 이완이 되는, 그거는 바로 코링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서는 그걸 유지하니까 부교감신경이 작동한 결과가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 호르몬들이 모두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일지 말초의 혈액이 증가 감소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요 표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일지 하나에 됐을 때 이 일지의 교감신경이 혈액이 증가해서 됐을 때에 이지에도 교감신경이 혈액이 증가해서 교감신경을 유발했고, 일지에서도 오지에서도 혈액이 증가하면서 했듯이 교감신경을 증발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응도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일지 간에서 호르몬 분비를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교감신경에서 호르몬 분비가 줄었을 때에 옆에 심장에서 심장의 박동이 증가했고, 또 오지에서의 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교감신경 흥분으로서 안 나오면은 안 나왔고,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반대로 그거와 반대로 비장 췌장에서는 바로 그루카곤이 더 나왔고, 또 반대로 갑상선에서는 T3가 더 나왔다. 이런 상태가 반대로 작용을 해서 나왔다 이거죠. 이러한 질서가 여기 일지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지를 작용했을 때 또 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비 호르몬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나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는 내장의 동맥과 신경작용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고, 요것이 또 3지를 넘어가면은 네, 3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도 여기 도표서와 같이 이렇게 일정한 질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의 질서입니다. 플러스 3개가 있고 마이너스 저가 있는데, 증가했을 때와 이 감소했을 때 이 행위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 판단은 무자극했을 때에 기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 전체 3지의 호르몬 분비를 이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서 그걸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루카곤이 더 나오면은 여기든 더 나오고 여기도 더 나오는데, 여기가 이 표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질서가 나오면 요게 혈관과 연관을 시켜서 먼저 앞에서 그
검증한 걸 가지고 연결시키면은 혈관이 수축할 때 같이 수축을 하고 혈관이 이완될 때 같이 이완을 하고 그 여기 반대되는 거는 반대로 역동작용을 해서 이렇게 일정한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혈액이 덜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D3 호르몬 나오는 것이 플러스가 많아지고 분비가 많아지고 반대로 혈액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적어졌다 이거죠. 반대 여기 둘은 반대로 나오고 역동으로 나왔는데 요거를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시켜서 합성을 하면 요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책을 보시고 해야지 일일이 다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책을 보시도록 하시고 이렇게 결과가 3개지 표적이 표적지를 인접한 옆에 거는 이 전체를 융합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 표적지 하나 어느 5개 하나를 지정하면 그 옆에 것은 같이 움직여줬고 그 반대되는 것은 역동작용을 일으켰다. 즉 신경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서 공식입니다. 인체가 움직이는 공식이고 혈관, 자율신경이 작동하는 공식이다. 이것은 신경만 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 수지령의 질서도 그렇고 수용하는 질서도 그렇고 신경의 질서도 그렇고 내장에 반응하는 질서도 그렇고 내장의 동맥 운동 질서도 똑같이 해서 전체를 묶고 얘기할 때 운영 질서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림을 그대로 그 신경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요대로를 정지시켜 놓고 보면 전자책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자책을 보면 또 해설이 더 있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 요거는 오지에 대한 실험 결과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전기다가 했을 때에 파는 방법이 바닥에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혈액이 더 가고 여기 등에다 했을 때는 반대로 똑같이 가도 그게 보호가 됩니다. 즉 혈액이 증가하고 요렇게 하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가고 이렇게 하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책을 보고 배우든지 강의 듣든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바로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여기선 원리 원칙만 해야 요지를 알고 알아듣고 이해하겠으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하면 복잡해서 그걸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해하시라고 보여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할 때에 일지력이 수지의 질서하고 그 다음에 신경 질서, 혈관 질서, 내분비선 질서 하는 것과 또 이것에 관련된 밑에 소위 양장이라고 하죠. 소화기관. 이것도 똑같이 움직이는, 통일적으로 움직이면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체가 통일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모든 질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저거는 왜 좀 길고 자르냐 하는 거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받았고, 먼저 번 얘기한 거는 그 이후에 실험 검증한 걸 합쳐가지고 지금 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여기에서 끝이겠습니다.